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둘이 소소하게 살고 있는 60대 여자입니다. 제가 겪은 아주 황당한 사건이 있는데요. 3, 4년 전에 저를 아주 지옥 같은 고통 속에 밀어넣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 저는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아주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매일매일 쿵쿵거리는 소리 때문에 제 심장까지도 두근두근거려서 귀를 막아야 했는데요. 저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이 제 앞에 무릎 꿇었던 사연을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코시국을 어떻게 보내셨나요?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슷할 겁니다. 주로 집에서 생활하고 바깥 활동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게 우리들의 대처였죠. 저도 마찬가지였고 제 주변 지인들도 다 그렇게 지냈어요. 특히 아기를 키우고 있던 우리 큰며느리가 고생이 많았죠. 어린이집에도 안 보내고 집에서 아이를 돌보며 이런저런 활동들을 엄마인 며느리가 모두 대신했으니까요. 아이를 가진 집들은 모두 공감하실 겁니다. 하루 종일 집에서 아이를 데리고 있다 보면 정말 애들도 힘들고 어른들도 지치는걸요. 저는 딱 그 시기에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운 좋게 청약에 당첨이 되어서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된 거였죠. 그날 우리 가족은 너무 기뻤고 저는 눈물까지 쏟아낼 지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두 부부 열심히 살았지만 늘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었어요. 30여 년 전 큰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 집을 샀었습니다. 하지만 IMF를 겪으면서 남편이 회사에서 나오게 되었고 그나마 모아둔 돈으로 사업을 시작했다가 한순간에 다 잃었거든요. 생활고에 시달리던 우리 가족은 결국 집까지 경매로 넘겨야 했습니다. 그 후로 남편과 저 모두 열심히 살았지만 한번 바닥까지 보인 집안 재산을 다시 끌어올리는 건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남편의 꾸준한 성실함과 저의 알뜰함 덕분인지 늦은 나이지만 또다시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더라고요. 우리는 2019년에 새 아파트로 입주를 하고 조촐한 파티를 했습니다. 큰아들 부부와 작은아들이 모여 축하해 주었어요. 엄마, 아빠,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더 기분 좋네요. 그래, 너무 좋네. 이게 다 우리 아들들 덕분이지. 어머님, 아버님이 열심히 사신 덕분이시죠. 아버님은 성실하시고 어머님은 알뜰하시니까 이만큼 재산 모으신 거잖아요. 저는 어머님, 아버님 보면 존경스러워요. 특히 이 사람한테 들어보니까 어머님이 어릴 적에 사교육도 안 시키고 직접 공부해서 가르치셨다는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어머님 교육 철학 덕분에 이 사람도 그렇고 도련님도 좋은 대학 나온 거죠. 저도 어머님처럼 살 거예요. 앞으로 많이 가르쳐 주세요. 며느리가 인정을 해주니 그보다 더 큰 칭찬이 없더라고요. 며느리 말대로 저는 두 아들을 제가 직접 가르치며 키웠습니다. 제가 고작 국민학교까지밖에 못 나온 사람이지만 우리 두 아들만큼은 정말 제대로 가르쳐서 훌륭한 사람을 만들고 싶었어요. 어릴 적 6남매 속에서 큰딸로 자라면서 집안 형편상 저만 중학교도 못 들어갔거든요. 그 당시 아버지가 하는 장사가 잘 안 되면서 집안이 갑자기 어려워졌고 저는 엄마를 도와 집안일을 하며 어린 동생 5을 돌봐야 했습니다. 다행히 동생들이 중학교에 입학할 무렵에 장사가 다시 잘 되면서 나머지 밑에 동생들은 모두 고등학교까지 마칠 수 있었어요. 저만 국민학교를 나왔으니 제가 얼마나 공부에 한이 맺혔겠어요. 그래서 제 자식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제대로 공부시키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죠. 그렇다고 없는 형편에 학원을 보내자니 부담이 되더라고요. 결국 저는 제가 직접 아이들을 가르쳐야겠다고 생각했고
아이들이 학교에 간 동안 집안일을 끝내고 동화 전과를 보며 아이들이 오늘 공부해야 할 부분을 저도 공부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한 명씩 끼고 가르쳤고요. 그렇게 저도 어려서 못해본 중학교 공부까지 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 어느 순간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덕분에 중학교 검정고시도 볼 수 있었죠.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올라갔을 때는 학원에 보내주며 뒷받침해 주었어요. 착한 심성의 아이들이라 제 말을 잘 따라주었고 그 덕분에 둘 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한 녀석은 고려대학교에 들어가고 또 한 녀석은 한양대 공대에 들어가게 되었죠. 제 자식들은 늘 저의 자랑이었어요. 우리 부부가 새 집에 이사 오면서 둘째 아들은 해외로 발령받아 2년간 해외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우리 부부가 이사 가면 자기는 따로 혼자 자취를 하겠다는 둘째 아들이었어요. 아들의 나이가 이미 30을 넘었으니 혼기가 찼는데 저와 남편이 계속 결혼 이야기를 하는 게 못마땅했나 봅니다. 신축 아파트의 편리함을 뒤로하고 나간다고 하는 걸 보면 말이죠. 아무튼 둘째가 해외로 가고 나서 저와 남편 둘이 이 커다란 집에서 살게 되었어요. 방 3개짜리 30평짜리 아파트가 대궐처럼 느껴졌어요. 이전에 살던 집은 20평 초반의 작은 아파트였거든요. 그렇게 우리 부부 앞으로 행복할 날만 계속 될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집이 아닌 전혀 다른 곳에서 생기더군요. 어느 날 윗집이 이사를 들어오는 것 같더니 그날부터 종종 시끄러운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발 쿵쿵거리는 소음이 아니라 윗집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려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그냥 언성만 높이는 게 아니라 물건을 쿵쾅거리며 악을 지르고 쌍욕을 하는 그런 심각한 싸움 소리였어요. 주로 소리를 내는 사람은 윗집 여자였죠. 윗집엔 여자와 남편, 초등학생 아들, 그리고 그 남편의 어머니인 노모가 살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고 남편이랑은 나이차가 꽤 나는지 남편은 한 40대는 되어 보였어요. 할머니는 70대쯤 되어 보였고요. 저도 가끔 엘리베이터에서 노모를 만나면 인사를 건네곤 했어요. 할머니, 어디 다녀오세요? 저기 시장에 좀 며느리가 장 좀 봐오라고 해서요. 할머니의 양손에는 물건이 가득 들려 있었어요. 꽤나 무거워 보이는 게 제가 들어도 낑낑댈 만한 양이었죠. 시장에서 사왔으면 언덕까지 한참 올라왔을 텐데 꽤나 힘드셨겠다 싶었습니다. 제가 좀 들어드릴게요. 주세요. 괜찮아요. 맨날 하는 건데요. 저는 할머니네 집 앞까지 물건들을 옮겨주고 내려가곤 했습니다. 그럼 할머니는 고맙다며 땅콩맛 사탕을 몇 개 제 손에 쥐어주곤 하셨어요. 할머니는 어딘지 모르게 항상 움츠려 있었어요. 볼 때마다 참 안쓰럽더라고요. 저희 집에서 윗집 싸우는 소리가 다 들리는데 며느리인 윗집 여자가 이 할머니께 욕하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지 말랬지. 야, 이 땡땡땡아, 너 정말 왜 사니? 윗집 남자야 학교 선생님이니 출근했을 테고 아들이야 유치원에 갔을 시간이었어요. 집에 있는 사람이라곤 그 여자와 노모뿐이었겠죠. 그런 욕이 섞인 소리를 들은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아랫집에서 사는 입장에서 시끄럽기도 하고 듣는 사람이 다 불안할 지경이었지만 그래도 남의 집안 사정에 뭐라고 할 수도 없었죠. 그저 모른 척하며 윗집 사람들과 가끔 마주쳤을 때 인사하는 정도가 다였어요. 윗집 남자는 멀쩡해 보였습니다. 고등학교 선생님이어서 그런지 예의도 바르고 차림새도 점잖았죠. 그런데 문제는 그 집 여자였던 것 같아요. 집에선 폭군이 따로 없었죠.
유치원생 아들에게도 욕을 하고 문을 쾅쾅거리며 발로 차는 소리가 고스란히 전달되었습니다. 아이도 불쌍했어요. 그렇게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윗집이 이사를 나가는지 사다리차가 와서 이것저것 짐을 실어 나르더라고요. 그때가 주말이었어요. 여보, 윗집 이사 나가나 봐. 아래 사다리차까지 와 있고 베란다 창으로 짐 나가고 있네. 아이, 정말 그러네. 그런데 왜 이렇게 짐이 별로 없지? 보통 이사 갈 때 5톤짜리 이삿짐차 오지 않나? 아래 보니까 엄청 작은 용달만 왔던데. 어머, 그래? 그거 참 이상하네. 하긴 요새는 미니멀 라이프다 뭐다 짐이 없는 사람들도 많다니까. 윗집도 그런가 보지. 뭐 어쨌거나 잘 됐네. 당신 그동안 윗집 시끄럽게 싸운다고 신경 썼잖아. 이사 나가니까 앞으로 조용하겠네. 쌍욕 듣고 귀 더럽힐 일도 이제 없고. 응, 그런 면에선 잘 됐지. 그나저나 그 할머니가 정말 안 됐어. 이사 가서는 잘 사셨으면 좋겠네. 윗집이 이사 나가고 나서 한동안 쥐 죽은 듯 아주 조용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윗집이 이사를 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 달쯤 후에 엘리베이터에서 윗집 남자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어머, 동석 아빠, 이사 나간 거 아니었어요? 저희 어머님만 나가신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남자의 표정을 보니 왜 나갔는지 알겠더라고요. 근심과 불만이 가득한 표정이었어요. 아무래도 며느리 등살에 나갔구나 싶었죠. 저는 그저 그랬냐며 대꾸를 해주고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로 윗집 여자와 아이도 종종 보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집 남자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 집 노모가 나가고 나서 한 6개월이 지나서부터는 안 보이는 거였어요. 그래서 윗집 여자와 아이를 만났을 때 인사하며 물었죠. 요즘 동석이 아빠는 어디 가셨나 봐요. 통 안 보이시네. 그러자 여자가 기분 나쁘다는 표정을 짓더니 짧게 대답했습니다. 출장 갔어요. 그 말투도 꽤나 퉁명스러웠죠. 우리 아빠 이제 우리랑 같이 안 살아요. 응? 아빠는 이제 할머니랑 산대요. 야, 이동석, 너 엄마가 집안 얘기 나가서 하지 말랬지? 너 오늘 아주 죽을 줄 알아? 동석 엄마가 소리를 빽 지르더니 제 앞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이를 혼내더군요. 제가 다 민망할 지경이었어요. 엘리베이터가 멈춰서 저는 내려서 집에 들어왔는데 잠시 후 윗집에서 애 잡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애는 울면서 도망다니고 애엄마는 애 잡으러 뛰어다니는데 제가 다 미안하더라고요. 괜한 걸 물었구나 싶었어요. 알고 보니 윗집 여자 이혼한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이 집은 동석 엄마가 갖기로 하고 동석 아빠가 나가기로 한 것 같았죠. 그렇게 또 시간은 지나갔고 이 집에 입주한 지 2년쯤 되던 때였어요. 윗집에 누군가 이사를 들어오더라고요. 이사를 나가는 걸 못 봤는데 언제 나갔지 싶었습니다. 이젠 좀 덜 시끄러워지겠구나 하며 한편으로 내심 좋기도 했어요. 사실 윗집 아이가 쿵쿵거리는 소리가 꽤나 시끄러웠거든요. 가끔은 위에서 줄넘기라도 하는 건지 계속해서 쿵쿵거리며 뛰는 소리도 들리곤 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윗집 여자가 아이를 조용히 시키지 않는 것 같았죠. 하지만 새 이웃이 오면 조금 조용해질 거라는 제 기대는 완전히 착각이었어요. 더하면 더했지 절대로 덜하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식탁에 앉아서 관리비와 영수증들을 확인하고 있는데 위에서 우다다다 뛰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아이들이 뛰며 소리 지르는 게 아주 난리법석을 피우는 모양이었어요. 손님이 온 건가 싶어 잠시 참아보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경비실에 연락을 했습니다.
너무 시끄러우니 윗집에 주의 좀 해달라고 했어요. 잠시 후 윗집에 인터폰이 간 건지 아주 잠시 조용해지더군요. 하지만 곧이어 또다시 엄청 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히려 주의를 주기 전보다도 더 심하게 뛰는 것 같았어요. 저는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최대한 조용한 방을 찾아 돌아다니게 되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날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윗집 아이들은 엄청나게 뛰어다녔고 뭘 그렇게 떨어뜨리는 건지 우당탕탕 소리에 하루가 멀다 하고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윗집 어른들도 발망치가 얼마나 센지 도무지 저렇게 걸으라고 해도 못 걸을 것 같더라고요. 저도 소리에 예민해질 대로 예민해져 있었어요. 그러다 엘리베이터에서 동석 엄마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이사 간 줄로만 알았던 여자가 위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더라고요. 저는 조금 놀란 듯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어머, 동석 엄마, 이사 간 거 아니었어요? 아닌데요. 얼마 전에 이삿짐 차가 와서 짐이 잔뜩 올라오던데 왜 내 엄마랑 애들 셋이 보이길래 이사 온 줄 알았어요. 아, 저희 언니랑 조카들이에요. 아, 그래요? 방학도 아닌데 놀러 왔나 봐요. 그런데 동석 엄마가 아무 대꾸를 안 하더라고요. 그 대신 웬일인지 저한테 사과를 다 하더군요. 좀 시끄럽죠? 애들이 많아서. 죄송해요. 아니 좀 그렇긴 한데 애들이 다 그렇죠 뭐. 네, 주의 줄게요. 그래도 동석 엄마가 애들이 심하게 뛰지 않게 주의를 준다길래 좀 나아지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말과는 달리 실상은 달랐어요. 정말 해도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시끄러웠죠. 결국 저는 실내화도 사다가 줘보고 쪽지로 조용히 좀 해달라고 부탁도 해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역시나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어느 날은 동석 엄마의 언니라는 사람과 아이 셋이 엘리베이터에 탔더라고요. 얼마나 부산스러운지 엘리베이터 손잡이에 매달리고 소리 꽥꽥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심지어 엘리베이터 손잡이를 밟고 올라가서 서기까지 하더군요. 그러는데도 그 애엄마라는 사람은 아무런 주의도 주지를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점프를 하고 난리를 치는데 이게 사람인지 원숭이인지 헷갈릴 지경이었죠. 여간 별난 애들이 아니었어요. 낮엔 낮이라고 마음 놓고 뛰는지 우리 집 진열장이 흔들릴 정도였습니다. 밤엔 또 밤대로 뛰는데 밤 12시에도 안 자는 건지 애들이 와다다다 뛰고 돌아다니는 소리가 밤 12시 넘어까지 나더라고요. 참다 경비실을 통해 또 한 번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효과는 없었죠. 저는 곧바로 또다시 연락을 취했어요. 하지만 경비 아저씨가 순찰을 나가셨는지 연락이 되질 않았습니다. 결국 제가 직접 그 집 번호를 호출해서 직접 인터폰을 하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여기 아랫집인데요. 그런데요? 다짜고짜 퉁명스럽게 대꾸하는 목소리를 들으니 딱 그 애 셋인 엄마 같았어요. 시간이 몇 시인데 아직도 이렇게 뛰면 어떡해요. 우리도 잠은 자야죠. 저도 정말 웬만하면 말 안 하는데 정말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애가 뛰면 뭘 얼마나 뛰었다고 그래요? 애기 엄마, 아파트 생활하면서 밤에 뛰면 안 되는 것 정도는 애들한테도 알려줘야죠. 그건 기본 교육이에요. 애들한테도 알려주고 뛰지 말라고 해야 애들한테도 교육상 좋은 거라고요. 아니, 애들 예절 교육 시킬 거 아니에요.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아줌마가 뭔데 우리 애들 예절 교육을 시키라 말아야. 그리고 밤 12시에 남의 집에 인터폰 하는 게 더 예의 없는 거 아니야? 이게 한참 어린 게 어디다 대고 반말이야. 지금 이 시간까지 안 자고 애들을 뛰게 놔두니까 내가 연락한 거잖아. 애들 조용히 시키라고.
윗집 엄마가 갑자기 반말하며 제게 쏘아붙이길래 저도 순간 흥분해서 말이 곱게 안 나가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인터폰을 냅다 끊었습니다. 저는 저대로 분이 안 풀려서 씩씩대고 그 여자는 그 여자대로 화가 났는지 보란 듯이 더 시끄럽게 쿵쾅거렸죠. 정말 적반하장도 유분수더라고요. 옆에서 듣던 남편도 윗집 여자 좀 이상한 것 같다며 상식 없는 사람이니 피하라고 했습니다. 그냥 똥이라고 생각해. 똥이 무서워서 비하나 더러워서 비하지. 괜히 신경 써봤자 당신만 머리 아파. 그만하고 얼른 자. 남편은 제게 자라고 했지만 저는 쉽게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이 나이 먹고 새파랗게 어린 여자에게 반말을 들었으니 분이 안 풀렸어요. 정말 생전 처음 겪어보는 층간소음 피해였습니다. 그 후로 저는 윗집에서 쿵쾅거리는 소리만 들으면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또 얼마나 시끄럽게 할까 싶어서 집에 있는 내내 긴장을 하며 살았죠. 그러던 어느 날 둘째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시죠? 어디 아픈 데는 없으시고요? 저는 오랜만에 전화 온 아들에게 윗집에 이사 온 여자 이야기를 풀어놓았어요. 둘째 아들이 제게는 딸 같은 아이라서 제가 이런저런 얘기 미주알 고주알하면 맞장구를 잘 쳐주곤 했거든요. 그래서 윗집 여자 이야기도 스스럼 없이 하게 되었죠. 별 이상한 사람 다 있네요. 아버지 말씀대로 무시하세요. 나도 무시하고 싶지. 그런데 시끄러운 소리가 그게 무시가 되니? 신경 안 쓰려고 할수록 더 신경 쓰여서 아주 죽겠어. 참, 근데 넌 어떻게 하기로 했니? 다음 달에 저 한국에 들어가요. 어머, 그럼 집으로 들어오는 거야? 아니요. 회사 근처에 집 구하려고요.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연락드린 거예요. 엄마가 저 살 집 좀 알아봐 주세요. 제가 집 보러 갈 시간이 없어서요. 둘째 아들이 해외로 나간 지 벌써 2년이 된 시점이었어요. 이번에 계속 해외에 머무를지 한국으로 오게 될지 정해진다고 했는데 한국으로 오게 된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남편과 함께 아들 회사 근처의 집들을 알아보러 다녔어요. 발품을 팔아 괜찮은 집을 발견했고 바로 계약까지 하게 되었죠. 아들에게도 집 사진을 보여주자 마음에 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다음 달에 들어올 아들을 생각하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거의 1년 만에 보는 거였거든요. 아들이 온다는 소식에 저는 한동안 기분이 좋아져 있었어요. 윗집에서 노래방 기계로 노래를 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이제는 웬만한 쿵쿵거림은 그냥 참고 넘겼어요. 이 층간소음이라는 게 제가 항의를 한다고 고쳐지는 것도 아니었고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윗집에 손님이 온 건지 엄청 시끄럽더라고요. 그러다 밤 10시가 되었는데 노래방 기계를 킨 건지 쿵쿵거리는 음악 소리와 함께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지는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참다 경비실에 전화를 했어요. 경비 아저씨는 알겠다며 이야기를 전달해 주겠다고 했죠. 그런데 잠시 후 저희 집으로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았더니 윗집 여자더라고요. 네, 여보세요? 저 윗집인데요. 네, 얘기하세요. 시끄럽다고 왜 자꾸 연락하세요?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요. 지금 다들 잘 시간이잖아요. 지금 집에서 노래방 기계 켜고 노래하는 거예요? 손님 왔는데 어쩌라고요. 손님이 맨날 오는 것도 아니고 늦은 시간도 아닌데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세요? 지금 10시예요. 충분히 늦은 시간이고요. 이 시간에 마이크에 대고 노래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럼? 손님 왔는데 뭐 어쩌라고! 그러더니 또 지 맘대로 전화를 툭 끊더군요. 진짜 뭐 이런 여자가 다 있나 싶어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거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윗집 여자 싸가지 없는 거야 그렇다 치고
우리 집에 계속해서 피해를 주는데 그냥 참고 넘기다가는 제가 죽겠더라고요. 전 도저히 안 되겠어서 112에 문자 신고를 했습니다. 윗집이 왁자지껄 떠들고 노래 부르는 소리를 다 녹음해서 녹음 파일까지 문자로 보냈어요. 그게 10시 20분쯤이었죠. 문자를 보내자마자 거의 바로 답장이 오더라고요. 경찰 출동하겠다고요. 경찰들이 거의 10여 분 만에 아래 현관에 도착을 했다고 제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곧이어 윗집에 경찰들이 도착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현관문을 열고 윗집에서 나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죠. 윗집 문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왁자지껄한 사람들 소리가 잦아들었어요. 여자와 손님들은 뭐야? 누가 신고한 거야? 라며 자기들끼리 떠들더니 이내 조용해졌습니다. 경찰관분들이 뭐라 이야기를 하자 알겠다고 이야기하곤 마무리가 되었죠. 저의 한마디보단 경찰관분의 한마디가 훨씬 더 효과가 크더군요. 경찰분들이 다녀가신 후로 세상 조용해졌어요. 주의를 줬으니 또 소음이 발생하면 연락달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이 시간에도 열리라는 경찰분들이 너무 고마울 지경이었어요. 윗집 손님들은 슬슬 집으로 돌아가는 듯했고 덕분에 저는 그날 조용히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내심 통쾌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 후로 웃긴 일이 생기더군요. 윗집 여자가 시끄럽게 해놓고도 자기가 안 그랬다고 오리발을 내미는 거였죠. 하루는 제가 그 집 현관 앞에서 들어보았더니 그 집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했죠. 소리 나는 거 다 확인했다고요. 그러니 조용히 해달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그 여자가 고분고분 알겠다고 했습니다. 한동안 조용한 시간을 보내며 집에서의 안락함을 즐기고 있었어요. 아들도 때마침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죠. 저는 아들에게 반찬을 해서 가져다 주곤 했습니다. 아들, 요새 만나는 아가씨는 없고? 없어요. 아니 왜? 너처럼 인물 좋고 능력 있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러지 말고 엄마 친구 딸 소개해 줄까? 은행 다니는 아가씨라는데 얼굴도 아주 예뻐. 됐어요. 저 자만추인 거 아시잖아요. 자만추? 그게 뭐야?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요. 요즘 애들은 다 조건 보고 만난다던데 넌 어째 거꾸로 가니? 그나저나 다음 주 주말엔 뭐해? 다음 주요? 결혼하는 친구 대신 예비 신부 드레스 골라주러 가기로 했어요. 아니 뭐야? 네가 거길 왜 가? 신랑 신부 둘 다 제 친구예요. 제가 소개해줘서 결혼하는 건데 신랑 녀석이 잠깐 출장 가는 바람에 제가 대신 신부 드레스 봐주기로 했어요. 여자애랑도 저랑 친해요. 아이고, 넌 주말에 할 게 없어서 남의 예비 신부 드레스나 고르러 가냐? 참 속도 없다. 거길 왜 가? 차라리 다음 주에 엄마 친구 딸 한번 만나봐. 아예 안 돼요. 이미 약속해놨고 선볼 생각 없어요. 둘째 아들이 나이가 차도 결혼할 생각을 안 하니 조바심이 나더라고요. 주변에 결혼 안 하는 젊은 사람들이 많다고 하니 말입니다. 그런 와중에 친구와 결혼할 예비 신부의 드레스를 고르러 간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었죠. 그걸 부탁하는 친구나 수락하는 내 아들놈이나 같이 가겠다는 예비 신부나 요즘 애들은 참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리고 한 3개월쯤 지났을 때 일이었어요. 윗집의 층간소음이 다시 시작되었더군요. 한 3개월 조용하더니 또다시 쿵쿵거리고 소리 지르고 뛰는 소리가 났어요. 애들이 뛰는 거니 그러려니 하려 했지만 신경성으로 인한 두통은 어쩌질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두통을 호소하자 남편이 제게 차라리 나가자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을 먹고 나서 남편과 함께 찜질방에 가게 되었어요. 남편과 찜질을 한참 하고 나니 너무 개운하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동안에 쌓였던 스트레스도 날아가는 듯 했고 두통도 이내 없어졌죠. 우리는 맥반석 계란에 식혜를 들고 와서 한쪽 구석에 매트를 깔았습니다. 주중인데도 꽤나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남편은 계란을 먹고 나서는 한숨 잔다더니 그대로 누워버렸고 저는 책을 꺼내와 책을 읽었어요. 그러던 중 저도 어느새 잠이 들고 말았죠. 아주 잠깐 20분쯤 잠이 든 것 같았어요. 시끄러운 소리에 절로 눈이 떠졌습니다. 우리 바로 근처에 어떤 여자들이 모여서 수다를 떠는데 자기들끼리 뭐가 그리 재밌는지 깔깔거리고 난리도 아니었죠. 저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은근 신경 쓰이는지 힐끔힐끔 쳐다보더라고요. 저는 자리를 옮겨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남편이 자고 있어서 남편이 깰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눈을 감고 등을 돌린 채 누워 있었죠. 그런데 눈을 감으니 소리가 더 크게 들려오더라고요. 가만히 들어보니 그 여자들 하는 대화 내용이 가관도 아니었습니다. 나이트에 갔는데 원나잇이 어쩌고 남자가 저쩌고 하고 누구랑 잤는데 뭐가 어쨌더라 하면서 자기들끼리 음담패설을 하고 있었어요. 그 남자가 자기 집에 가서 쉬자더니 갑자기 다 벗고 나오더라니까. 어머어머, 그 남자 내일 모레 결혼한다며. 그런 남자들이 한둘인 줄 알아? 아무튼 그래서. 근데 허벅지가 이만한 거야. 그 남자 취미가 탁구에 운동을 좋아해서 온몸이 다 근육질인 거지. 아무튼 근데 그 사이에 거기가 그냥 어우. 여자들이 깍깍거리며 갑자기 더한 질문을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어땠냐는 둥 이런저런 질문이 오고 가는데 듣는 제가 다 민망할 지경이었어요. 애들도 오는 찜질방에서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마침 남편도 깼길래 자리를 옮기자고 했습니다. 남편이 왜 그러냐길래 눈치를 주었죠. 그러니 남편도 대충 알아듣고는 저를 따라 짐을 주섬주섬 챙겼습니다. 제가 바닥을 짚고 일어서는데 순간 균형을 못 잡고 살짝 비틀거렸어요. 그래서 실수로 제 뒤에 있던 그 여자 머리를 수건으로 툭 치고 말았죠. 그 여자가 뒤돌아보며 저를 째려보았는데 다름 아닌 윗집 여자인 겁니다. 바로 그 윗집 여자의 언니라는 사람이요. 그리고 동석 엄마도 그곳에 있었죠. 애가 셋인 여자가 나이트가 어쩌고 남자 거기가 어쩌고 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건 그 다음이었어요. 제 얼굴을 확인하고는 일부러 들으라는 듯이 아이씨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기분이 나빠서 가만히 쳐다보았더니 그 여자가 왜 사과 안 하냐고 따지더군요. 아이씨, 뭘 쳐다보고 가만히 있어요. 사과 안 해요? 위아래도 없고 어른 공경도 없는 그 여자를 본 남편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이봐요. 아이 어른한테 아이씨가 뭡니까? 그쪽은 엄마 아빠도 없어요. 아저씨가 우리 엄마 아빠는 왜 궁금해하는데? 아, 됐고 빨리 사과해요. 지금 당장 사과 안 하면 나도 경찰 부를 거야. 알았어요? 가만 보니 예전에 제가 경찰 불렀다고 앙심을 품은 모양이었어요. 언제 한번 걸려라 했던가 봅니다. 미안하게 됐어요. 더러운 똥 피하는 셈 치고 제가 사과를 했죠. 그러자 그 여자가 씩 웃더니 뒤돌아서 지 친구들을 보고 한마디 더 얹더군요. 비응신. 그 말에 제가 정말 이성을 놓고 말았어요. 저는 순식간에 그 여자 머리채를 감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머리채 잡고 88 열차 돌리듯이 흔들어 버렸어요. 공중으로 머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180도도 모자라 360도로 돌려버리자 그 여자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죠. 앉아있다가 봉변을 당한 그 젊은 여자 셋이 제게 달려들어 제 머리채를 잡으려고 했고 제 남편이 온몸으로 막아서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 후로는 사실 기억도 잘 안 나네요. 제가 평소에 진짜 순합니다. 저를 건들지만 않으면 세상 착한 평화주의자예요. 그런데 아주 가끔 정말 심하게 화가 나면 필름이 끊기는 증상이 있어요. 그날이 그랬어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경찰이 출동했고 저와 그 여자 무리들은 함께 경찰서에 가야 했죠. 결국 쌍방폭행으로 벌금에 처해졌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때리긴 제가 더 때렸는데 윗집 여자가 더 큰 처벌을 받게 된 거였습니다. 그 여자 둘 다 알고 보니 동종 전과가 있었더라고요. 자매가 쌍으로 폭행 전과라니 놀랄 따름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건 그 여자들 애들은 집에 놓고 자기들끼리 찜질방에 온 거였습니다. 어떻게 생겨먹으면 자식도 내팽개치고 놀러 나올 수 있는 건지 제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남편은 경찰서에서 돌아온 후 제게 말했습니다. 윗집 여자 둘 다 제정신 아닌 것 같은데 이제 더는 엮이지 마. 이러다 당신이랑 큰 싸움 날까봐 걱정돼. 그 여자들은 젊기라도 하지. 당신은 나이도 있잖아. 뭐 나이 많다고 다 약한가? 나 이래봬도 소시적에 한 따까리 했어. 그런 얘기 아니잖아. 그 사람들 정가도 있다는데 무슨 짓을 할 줄 어떻게 알아. 아무튼 조심해. 아니면 차라리 이사를 가든지. 당신 층간소음 때문에 힘들어했잖아. 그것 때문에 정신과에도 가고. 밤에 자다가 깜짝깜짝 놀란 적도 한두 번이야. 내가 왜? 이사를 가려면 윗집 것들이 가야지. 나는 절대로 이사 갈 생각 없어. 이 집 어떻게 마련한 집인데. 당신 손에 기름때 묻혀가면서 번 돈이잖아. 이사 가려면 세금이다 뭐다. 결국엔 손해야. 이 집을 마련하는데 1등 공신은 바로 제 남편이었어요. IMF 때 회사에서 잘리고 치킨 장사로 사업 말아먹고 나서 시작한 일이 바로 정비소 일이었습니다. 늘 기름을 만지는 일을 하다 보니 손에 항상 기름때가 끼어 있었어요. 제 나이 50일 때 부부 동반 동창회에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부터 남편이 부지런을 떨더니 욕실에 들어가서 한참을 안 나오더라고요. 멋을 좀 내나보다 싶었어요. 그런데 한참 만에 욕실에서 나온 남편은 평소와 다를 바가 없어 보였죠. 저는 남편과 함께 동창회 장소로 갔어요. 그런데 어딘가 남편의 행동이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누가 악수를 하자고 손을 내밀기 전까진 계속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는 거였어요. 악수를 하고도 얼른 손을 주머니에 넣었죠. 그때가 추운 날씨도 아닌데 말이에요. 여보, 혹시 추워요? 아니면 어디 불편해요? 왜 손을 주머니에 넣고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그러자 남편이 좀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습니다. 내 손이 좀 지저분하잖아. 난 괜찮은데 남들이 내 손 보면 당신까지 지저분하게 생각할까봐. 더군다나 오늘은 당신 동창회인데 그게 당신한테 항상 미안해.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은 아침 내내 온갖 세정제로 손에 낀 때를 벗겨내고 있던 거였어요. 심지어 설거지용 세제로까지 손을 박박 문질러 닦은 거였죠. 아침에 아무리 닦아도 잘 안 지워지더라. 미안해. 당신이 보기에도 좀 그렇지? 저는 그렇게 말하는 남편의 주머니 속에 손을 넣고 남편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주었어요. 내가 누리는 모든 게 당신 덕분인데 그럴 리가 있겠느냐고요. 이 집이 바로 그런 집이었어요. 남편의 기름때 묻은 손으로 마련해낸 업적 같은 거였죠. 그러니 저는 이 집에서 절대로 이사를 나갈 생각이 없었어요. 한편 남편은 제 앞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며 저를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은 층간소음 관련한 무서운 기사가 뉴스에 뜨면 걱정스러운 눈길로 저를 바라보곤 했어요. 그러더니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에게 이사 이야기를 꺼낸 모양이더라고요.
아들들이 전화가 와서는 저를 걱정하는 말들을 하곤 이사 이야기를 넌지시 하곤 했습니다. 특히 둘째 아들은 제게 혹할 만한 제안을 하기도 했죠. 엄마, 저 장가 가면 엄마 집에 들어가서 같이 살까 봐요. 그게 무슨 소리야? 요즘 세상 험하잖아요. 엄마 아빠 두 분만 사시는 거 좀 그래서요. 그리고 윗집 사람들이 폭행 전과가 있다는데 걱정도 되고요. 아이고, 걱정 마. 엄마도 막무가내로 윗집 여자들이랑 싸우지 않아. 그것들이 시비만 안 걸면. 그나저나 웬 결혼 얘기야? 만나는 아가씨도 없으면서. 만나는 사람 있어요. 안 그래도 조만간 엄마한테 소개시켜 주려고 했는데 그 친구가 요즘 몸이 안 좋은지 약속을 미뤄서 다음에 꼭 보여드릴게요. 어머, 어머, 웬일이야, 아들. 어떤 여잔데? 뭐 하는 여자야? 애는 착하고? 키는? 부모님은 뭐 하신대? 아이, 천천히 물어보세요. 그래, 그래. 내가 너무 좋아서 그래. 여자는 윗집 잡것들 같은 것들만 아니면 되지. 걱정 마세요. 엄청 순하고 착한 여자예요. 전에 친구 웨딩 드레스 고리러 갔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만난 사람이에요. 웨딩 플래너예요. 어머, 어머, 거기 가길 참 잘했네. 그래, 언제 한번 시간 내서 놀러 오라고 해. 아니면 밖에 나가서 점심 먹어도 좋고. 그나마 아들이 여자친구를 만들었다는 소식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2달쯤 후에 아들의 여자친구를 만나기로 했어요. 그 사이 좋은 일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윗집에 새딸린 여자가 사라진 거였죠. 어느 날 윗집 자매가 피 터지게 싸우더니 언니라는 여자가 이사를 나간 거였어요. 애들까지 싹 다 데리고요. 이사를 가고 나자 704호 사는 윗집의 윗집 아주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말을 걸더라고요. 우리 아랫집 이사 가서 아주 속이 다 시원해. 얼마나 시끄러운지 우리 집도 완전 피해가 장난 아니었는데 아랫집은 얼마나 더 했겠어. 504호도 이제 한시름 놓겠네. 그러게요. 그런데 그 집 여자 둘이 둘 다 이혼 중이래나 이혼녀래나 그렇대. 성격이 그 모양이니 남자들이 버텨? 안 그래? 어머, 그래요? 이혼녀였대요? 저보다 3살 더 많은 704호 아주머니는 그렇다며 이런저런 험담을 늘어놓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이사 가기 전에 둘이 싸웠잖아. 싸운 이유가 언니라는 애가 지혜 좀 대신 키워달라고 동생한테 말해서 둘이 싸운 거래. 저도 대충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그 소리가 다 들렸거든요. 저는 대충 이야기를 들어주고 얼른 집으로 들어왔죠. 윗집 여자가 이사 나간 이후 저는 더 이상 정신과에 가서 약을 타먹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마음의 병이 저절로 낫는 기분이었어요. 이제 모든 게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듯 제 앞에는 꽃길만 펼쳐질 것만 같았죠. 이렇게 이웃이 중요한 거구나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윗집에 동석 엄마가 여전히 살고 있었지만 그 애 셋 엄마에 비하면 별거 아니었죠. 그 여자가 이사 나간 후로는 언제 그랬냐는 듯 저는 윗집 소음에 신경을 쓰지 않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 아들 카톡에 아들의 여자친구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꽤나 예쁜 친구였어요. 요즘은 프로필 사진이다 뭐다 해서 찍는데 언뜻 보기에 모델 같기도 하고 연예인 같기도 했죠. 하루빨리 만나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죠. 저는 분장 같은 화장을 하고 아들의 여자친구를 만나러 나갔어요. 예약한 식당으로 향하니 아들이 여자친구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약한 룸으로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저는 아들에게 손인사를 하며 웃으며 다가갔습니다. 아들의 여자친구는 제가 온 걸 알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뒤를 돌아보며 제게 인사를 건넸죠. 그런데 그 상판떼기를 보는 순간
저는 너무 놀라 기겁하는 줄 알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겪어본 일 중에 가장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도대체 왜 내 아들 옆에 윗집에 새 딸린 여자가 서 있는 건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뭐야? 저 여자가 여기 왜 있어? 혹시 여기 식당에서 일하는 건가? 설마 내 아들 여자친구가 쟤는 아니겠지? 요즘 눈이 침침했는데 내가 헛걸보나 싶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가까이 다가갔고 그럴수록 그 여자 얼굴은 더 선명해졌어요. 그리고 제 표정은 점점 더 일그러져 갔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물었어요. 아들, 네 여자친구는 아직 안 왔니? 아, 아유, 엄마 농담도. 저 옆에 있잖아요. 너무 날씬해서 안 보였나? 아들이 그렇게 말하며 애 셋맘 어깨에 손을 올리는데 저는 또 한 번 기겁했습니다. 이 여자가 식당 종업원이 아니었다니 말이에요. 게다가 도대체 내가 아들 카톡에서 본 사진은 뭔지 정신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요즘 안면 인식 장애다 뭐다 그런 게 있다는데 내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 건가 싶은 생각마저 들었어요. 그 여자도 저를 보며 기겁을 하는 걸 보니 제 눈이 잘못된 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저는 컵에 들어있던 물을 그 여자에게 냅다 뿌렸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당황하며 왜 그러시냐고 하더군요. 아들, 너 무슨 정신으로 애 셋 딸린 이혼녀를 만나는 거야? 그러자 아들이 저보다 더 놀라더군요. 애 셋 딸린 이혼녀요? 엄마,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희가 무슨 애가 있어요? 그러면서 아들이 그 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윤이라는 그 여자는 고개를 푹 숙이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더군요. 지도 양심이 있으면 고개 못 들겠죠. 야, 김윤희, 네가 말해봐. 우리 엄마가 하신 말씀 사실이야? 아니야. 어머님이 뭔가 착각하시는 거야. 아들은 다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착각 좋아하네. 내가 네 애들 이름까지 다 알아. 수연이, 주연이, 도연이. 이래도 발뺌 말래? 너 604호 맞잖아. 너 나랑 경찰서 갔다 온 거 벌써 잊었어? 그제야 아들은 윤이라는 애가 우리 윗집 사는 또라이라는 사실을 눈치챈 것 같았어요. 그저 이 상황에 황당해서 말문이 막힌 것 같았죠. 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너 설마 알고도 이런 애 만날 생각은 아니지? 당장 정리해. 아니 정리하고 말 게 있니? 그냥 이 자리에서 끝내고 서로 얼굴 보지 마. 이봐요 세댁. 친동생이랑 죽일 듯이 싸워놓고 애 셋 시골집에 맡겨놓은 이유가 내 아들 때문이었어요? 내 아들 속여서 결혼하려고? 참 세상 무서운 줄 알아야지. 이거 명백히 사기야. 사실 704호 아주머니가 말한 것보다 제가 들은 사실이 더 많았습니다. 너무 적나라하게 저희 집에 윗집 자매 싸우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과 윗집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었죠. 어머님, 저 한 번만 기회 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님이 우찬 씨 어머님이신 줄 알았으면 저 절대로 그렇게 행동 안 했어요. 제발요. 저 우찬 씨 아니면 안 돼요. 그러면서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딱 꿇더니 눈물까지 글썽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습이 왜 이렇게 가식적으로 느껴질까요? 분명 찜질방에서조차 여러 남자 상대해 본 걸 자랑스레 떠벌리는 여자였어요. 아마도 내 아들을 만나는 중에도 그랬던 것 같네요. 왜? 내 아들이 수억 연봉에 잘 나가는 사람이라서? 이번 결혼 성공해서 크게 땡긴다던 게 내 아들 홀랑 벗겨먹으려는 거였어? 윗집 자매가 대판 싸우던 날 제가 들은 이야기가 또 하나 있었어요. 야, 나 이번에 만나는 남자 진짜 대박이라고. 네가 우리 애들 보고 있으면 내가 돈 보내준다니까. 나중에 이혼하면 한몫 챙겨서 너한테도 떼줄게. 내가 미쳤냐? 너 이러고 나가면 애들 내 차지 되는 거 뻔한데.
양심상 뻐꾸기 짓은 하지 말자. 네 애는 네가 키워. 우리 집에 들어와서 빈대 붙은 것도 모자라서 이제 내까지 버리고 가려고? 차라리 그 남자한테 애 셋 딸린 이혼녀라고 당당하게 말하든가. 그 후로 우당탕탕 육탄전이 벌어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후로 저도 시끄러운 소리에 밖으로 나가는 바람에 제가 들은 건 여기까지네요. 우찬 씨, 제발. 우리 서로 많이 사랑하잖아. 그동안 겪어봐서 내가 아는데 당신 어머님이 정신이 좀 이상하셔. 조금만 시끄러워도 막 난리치시고 툭하면 정신과 가신다니까.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제 눈앞에서 공기를 쫙 하고 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이 그 여자의 뺨을 때린 거였어요. 뭐? 우리 엄마 정신이 어쩌고 어째? 이거 완전 미친년 아니야? 야, 정신과는 네가 가야겠네. 이거 완전 또라이의 거짓말쟁이 아니야? 너 리플리 증후군 있냐? 너희야말로 정신치료받아. 앞으로 내 눈에 띄지 마라. 진짜 여자라고 안 봐줄 것 같으니까. 그러고는 아들이 제 손을 잡고는 그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차로 데려가더니 저를 차에 태워서는 무작정 출발하더라고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눈 똑바로 못 뜨고 이상한 여자 골라봐서 엄마 당황스럽게 했어요. 아니야, 아들. 세상 살다 보면 별별 일 다 있다는데 이것도 그것 중에 하나지 뭐. 나도 정말 당황스러웠는데 너는 오죽했을까. 그래도 이렇게라도 비켜갈 수 있는 인연이어서 다행이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아들은 몇 번이고 제게 사과를 했어요. 저는 아들과 교회로 나가 한참 드라이브를 한 후 마음을 진정시키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카톡에 올라온 그 여자 사진에 대해 물어보았죠. 알고 보니 요즘 애들이 프로필 사진이라는 걸 찍는데 그게 무슨 어플을 이용해서 얼굴을 찍으면 엄청 예쁘게 바뀌어서 나오는 거라고 하더군요. 도대체 무슨 어플이길래 이렇게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바꿔놓나 해서 저도 한번 찍어봤더니 제가 이영애 뺨치게 예쁜 여자로 변신하더군요. 참 요즘 신기술에 다시 한번 놀랐네요. 그리고 그날 이후 황당한 일이 또 일어났어요. 남편과 아들과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던 참이었어요. 남편이 이런 악연이 어딨냐며 놀라워했고 또다시 윗집과 엮이고 싶지 않다며 이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쯤 되니 아들 때문에라도 멀리 이사를 가야 하나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죠. 그런데 며칠 후 윗집 여자가 이사를 나가는 것이었어요. 절대로 나갈 것 같지 않더니 갑작스럽게 이사를 나가더군요. 그리고 한 달쯤 후에 그 이유를 알게 되었죠. 어느 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동석 아빠와 노모를 만나게 된 거였어요. 어머, 할머니,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예. 그동안 잘 지냈어요? 뭐 그냥 지냈어요. 내가 괜한 걸 물었네요. 애나 어른이나 워낙 극성이라. 그런데 어떻게 다시 이사 오신 거예요? 동석 엄마는 이사 나가던데. 그러자 조용히 있던 동석 아빠가 대신 대답을 했습니다. 저희 그동안 이혼 중이었는데 이제야 소송들이 다 마무리됐어요. 재산 분할해서 집도 돌려받았고요. 이제 여기서 어머니 모시면서 살려고요. 그리고 저 동석이 아빠 아니에요. 저는 그 말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동석이 친아빠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사이가 삐그덕댔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노모를 학대해온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이혼을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윗집에 사는 이웃들과 종종 왕래하며 마음을 나누며 지내고 있어요. 제가 겪은 일, 할머니가 겪은 일을 서로 나누며 이야기하다 보니 사연 채널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었네요. 할머니가 사연 듣는 걸 좋아하셔서 저도 사연 남녀를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연까지 보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좋은 이웃들과 함께 평생 이 집에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은 좋은 이웃만 만나시길 바랄게요.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